네, 이번에는 머니앤라이프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다양한 재테크 정보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볼 텐데요. 네, 오늘 한국재무관리센터의 전진환 수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오늘 첫 시간입니다. 재무관리에 대해서, 특히 재테크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저도 사실 지난주에 한번 재무 상담을 받고 왔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보통 연초에 들어서 참 재테크에 관련된 관심들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상담 참 많이 들어오죠? 예,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재무 상담이나 재테크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지네요. 예, 제가 만들었던 이 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네. 보통 이제 신청한 사례 중에 이제 28세 여성분들의 이제 사례였습니다. 이분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재무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장기 쪽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지출과 관련된 부분도 거의 과지출이 되면서 어디로 지출되는지 파악할 수 없는 미지출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이제 기존에 두 차례나 상담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실패한 원인, 앞서 말씀하셨듯이 미지출, 제가 생각지 못한 지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주셨는데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먼저 앞서 재무 상담을 받았을 때 지인을 통해서 재무 상담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가 아닌 지인이요. 그렇죠. 이제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재무 상담을 받았는데 네. 아무래도 어떤 특정 금융사에 소속된 재무 설계사를 통해서 이런 상담을 받다 보니까 어떤 정확한 현금 흐름을 파악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상품에만 집중돼서 이런 재무 그렇죠. 상담이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사례 말고 실패한 사례를 좀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효과적인 어떤 실질적인 부분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먼저 이러한 재무 상담을 통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네. 본인의 어떤 재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1억을 좀 벌고 싶다.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보통 이제 재무 상담을 처음에 신청하시게 되면 예. 저는 1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혹은 목적 자금을 만들어야만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1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돈이 필요한 그 시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그분이 1억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셨던 것들이 잘못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방법 그대로 10년 동안 저축을 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1억 이상 되는 돈을 만드셨을 테니까요. 네. 하지만 어떤 포트폴리오상 잘못된 현금 흐름을 가져다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현금 흐름이 더욱더 악화되고 만약에 그 제시된 어떤 방법대로 저축을 했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돈을 모으기는커녕 오히려 빚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지난주 주말에 재무 상담을 받았었는데 집을 구하고 싶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단순한 그런 질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사실 이런 재무 상담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재테크 관련해서 더 많은 상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재테크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잘못된 재무 설계를 통해서 실제로 혜택을 보신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재테크를 통해서 혹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입소문을 통해서 어떤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재테크와 관련된 성공을 좀 가져가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재테크가 아니라 바로 이 재무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상황을 먼저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나서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받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재테크가 되기 위해선 재무 설계가 어느 정도 선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먼저 이런 재무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내가 목적하는 그 자금이 언제 필요한지 그 시점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첫 번째가 시점이요. 그리고 나서 그 시점과 관련해서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지도 본인 스스로가 먼저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나는 어떤 돈을 모으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내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미래에 어떤 자금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런 재무 상담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인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례를 들어서 좀 예시를 들어주시겠어요?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좀 더 실패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네. 그분이 목적하신 바는 1억 만들기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한 1억 만들기와 관련해서 단순히 어떤 목적 자금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네. 언제 필요한지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좀 효율적일까요? 음. 예를 들면 1억이라 그러면 뭐 기간은 한 3년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어떤 자금에 대한 목적보다는 예, 기간을 예. 두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미혼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앞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혼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내가 저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결혼 자금 만든 다음에 그 이후에 또 플랜도 있습니다. 주택 자금과 관련된 부분, 주택 자금을 마련한 다음에는 또 어떠한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나서 나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싶다라는 점들을 먼저 이제 재무 상담을 하면서 질문을 하게 된다면은 네. 그것과 관련된 정확한 어떤 결과들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제가 이번 연도에 뭐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질문을 지난주 주말에 재무 상담을 하면서 했습니다. 예, 예.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듣더니 이제 소득과 이런 걸 체크해 보시더니 이제 부모님한테 어느 정도 빌려야겠다, 힘을 써야겠다 이런 정말 현실적인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이 시기도 맞았고 제가 어느 정도 필요한 자금을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어떤 예, 금액에 대한 목적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 정확하게 내가 언제 그 시점에 그러한 자금들이 필요한지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예. 좀 더 정확한 재무 상담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재무 상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진정성일 것 같습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상담을 해주시는가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 설계사면 아무래도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예. 네,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어떤 재무 상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상담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어갈 것이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의 어떤 현재 현금 흐름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어떤 미래와 관련해서 어떠한 자금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 방법들을 찾아내는데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전문적인 분에게 좀 상담을 받기를 권고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재무 설계사라고 하면은 주변에 찾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예. 어느 부분에서 좀 찾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보험 설계사가 더 친숙하거든요. 사실 이제 보험 설계사와 예. 같이 어떤 특정 금융사에 소속되어 있다 보면은 네. 고객분들에게 어떤 제한할 수 있는 솔루션이 계속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특정 어떤 금융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초점을 맞춰서 상담이 진행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재무상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센터들이 지금 실제로 운행이 되고 있고 그 재무상담사의 어떤 자격 조건과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본다고 한다면 그때 정확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지난 주말에 이렇게 상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한국 뭐 재무관리협회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 인터넷 관련해서 접근해보는 것도 그렇게 위험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인터넷 통해서 접근해서 상담해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방법일까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긴 하거든요, 예. 인터넷이. 그 인터넷 통해서 검색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이 있는 것을 실제로 저도 이제 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먼저 상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상담을 이제 하고자 하는 그 재무설계사의 자격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자격 조건 중에서 어떤 걸 가장 눈여겨봐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공인하는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FPK나 CFP라는 재무설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자격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 금융 상품들과 관련된 자격증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어떤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딱 두 가지만 뽑아주시죠. 그것만 보고라도 이제 어느 정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 어떤 여건, 예. 여건이라고 하신다면 어떤 자격 조건을 예. 예, 요건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자격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네. 국가에서 공인하는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네. 네. 자격증 중에 이름을 한번 자격증을 이제 말씀을 명칭을 네. CFP라고 해서 예. 예. 국제공인 재무설계사라는 이제 자격증이 있고요. 네. 그리고 AFPK라는 이제 국내에서 공인하는 그런 자격증들이 있고요. IFP라는 어떤 재무설계 자격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유하고 있는 재무설계사들과 상담을 했을 때 좀 더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는 데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CFP, IFP, 그리고 AFK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참고하셔서 재무상담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재무관리센터의 전진원 수석팀장과 성공적인 재무상담을 위해서 선행돼야 할 여러 가지 팁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